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3주차 1강좌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지식이라는 거, 우리 컴퓨터에 관련된 기본 지식을 조금 습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주차에서는요, 우리 컴퓨터의 개념이라든지 수와,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 배경,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론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타입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도 플롯, 더블, 인트, 뭐 이런 것도 기억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그거의 이제 이론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다 아시죠? 원래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계산하다,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발전된 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의 이제 장치는 이제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그 아두이노 보드 자체는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통합 개발 환경에 스케치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뮬레이터도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이 시뮬레이터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 기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 기계를 작동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기계, 소프트웨어는 요 기계를 구동시키는 어떤 장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십진수입니다. 십진수. 그죠? 십진수고,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쓰냐면, 이진수라는 걸 써요. 이진수. 이진수만 쓰는 건 아니고, 또 팔진수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라는 것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수가 10진수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요 10진수를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가려면 이제 2진수로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2진수에서 8진수로도 바꿀 수가 있고 16진수로도 바꿀 수가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가 10진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몇 진수를 쓴다? 2진수를 씁니다. 그러면 10진수는 0부터 9까지 있는 수를 10진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8진수는 0부터 몇 가지 있냐면 7까지 있는 거고 16진수는 0부터 15까지인데 10부터는 A, B, C, D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수는 그러면 어떤 수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진수는 0하고 1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0하고 1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디지트라고 합니다. 디지트. 그래서 이런 0하고 1하고 된 숫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디지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나왔듯이 여기는 이제 수의 시작은 1과 2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진법은 10진법. 왜 사람이 손가락이 10개 거기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코드의 숫자들은 요런 거였어요. 개수를 이제 로마자죠.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해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표시됐고 요거는 이제 뭐 예전에 문자들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자 해서 캡처해 놓은 것이고 특별하게 의미는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요 발전된 게 컴퓨터 시스템에서 들어간 게 이제 이진수다. 우리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진수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0진수가 이진수로 들어가려면 어떠한 과정이 거쳐야 되거든요. 어떤 과정을?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진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 즉 프로그램도 숫자화돼 있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면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우리가 실습할 때도 나중에 컴파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컴파일이라 하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호, 수학 기호 여기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칙연산이라고 그래요. 사칙연산. 그러면 이 사칙연산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 그러니까 연산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우리 코딩하는 거 있잖아요. 코딩하는 거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C 언어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기 위에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물론 나머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 계산한다, 그래서 산술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산술연산자라 하고,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논리연산자라고 그래요. 논리연산자.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크냐, 적냐, 같냐, 크거나 같거나, 같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연산이라고 그래요. 관계연산. 그래서 이제 산술연산의 결과치는 어떤 숫자 데이터로 나와요. 수 데이터로 나오고 논리연산하고 관계연산의 결과는 우리가 불리연이라고 하는데 참과 거짓으로 나눈 겁니다. 참하고 거짓으로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참을 1이라 하고 거짓은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이제 의해서 사용을 하다가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기호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C 언어라는 자체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수가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질 때 우리가 이제 뭘 쓰냐면 지수라는 걸 써요. 지수. 여기서 뭐의 몇 승, 뭐의 몇 승, 이렇게 지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플롯 타입의 어떤 실수의 타입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뭐의 몇 승, 몇 승, 지수라고 그러죠. 자, 예전에 이제 그 컴퓨터의 역사로 가게 되면, 컴퓨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주파는 컴퓨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것도 이제 곱셈일면 계산기도 컴퓨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계산기예요. 기계식 계산기.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라는 거는 전자식 컴퓨터가 계산기인 거예요.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식 컴퓨터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쭉 나오는데 애니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니악 있죠. 애니악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전자식 컴퓨터.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다 계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가 이제 있었고, 요거는 이제 파스칼의 계산기입니다. 파스칼의 계산기고,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라이프니츠 계산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카드 방짓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공 카드로 작동되는 방짓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공 카드라는 게 펀칭 카드 시스템 PCS라고 이야기를 해요. PCS. 그 다음에 이제 찰스 베이비지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돼 있네요. 연산 장치가 되어 있고 기억 장치가 되어 있고 제어 장치가 되어 있고 입출력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력, 출력, 제어, 연산, 기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5대 장치예요. 우리 컴퓨터 장치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연산 장치, 기억 장치가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PU라고 해요. Central Process Unit.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입력, 출력, 제어, 연산, 기억을 하는 여러 5대 장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도 마찬가지로 원 보드에, 하나의 보드에 입력, 출력, 제어, 연산,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장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입출력은 이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입력은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어떤 신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입력을 하고, 모니터나 시리얼 모니터나 LED나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개고, 아두이노 보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는 이 연산장치, 기억장치, 제어장치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통합된 형태로. 어찌됐든 간에 이 5가지 장치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요거는 계산을 하는 것이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자식 전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찰스 바비지의 차분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제 오드 장치의 개념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오드 장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로리스의 천공카드 시스템. 여기 보면은 이 카드가 있잖아요. 이 카드에 이제 요게 구멍이에요, 구멍. 이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뻥 카드에 뚫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빛을 쏩니다. 빛을 쫙 하게 쏘겠죠? 쨍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카드의 구멍이 뚫린 부분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하는 방식이 이 홀로리스가 개발한 천공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공을 영어로 뭐냐면 펀칭이라고 그래요. 펀칭. 구멍 뚫는다 라는 거죠. 그럼 어디다 구멍을 뚫을래? 이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는다. 카드. 그러면 요 구멍 뚫린 카드를 요런 시스템에서 읽어요. 그래서 PCS, 천공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에 천공카드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왜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까요? 라고 이제 의문이 드네요. 의문이 들어요. 왜 뚫었을까? 왜 뚫었을까? 왜 뚫었을까요? 왜 뚫었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그렇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의 양이 많지도 않아. 시간도 많아. 하면 이런 거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많은 양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하고 싶어. 그래서, 예전에 홀로리스라는 사람이 요걸 만든 거예요. 옛날 시스템입니다. 옛날. 이제 시간이 쭉쭉 흘러가겠죠. 쭉쭉 흘러가서, 이제 튜링 기계,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영국에.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동영상 강의지만,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네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해드릴 수 없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이 알란 튜링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 좀 지루하고 졸리고, 그럴 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돌리신다고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튜링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튜링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요즘 핫한 인공지능 테스트도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인공지능 테스트 해야지. 그래서 내 이름을 따야지. 튜링 테스트 최초의 인공지능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튜링 기관을 거치게 되면서 오늘날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아직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컴퓨터라는 걸 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마크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최초예요. 최초인데, 요게 전기 기계식의 최초예요. 마크 1은. 마크 1은 전기 기계식의 최초의 컴퓨터가 뭐냐? 마크 1. 그러면 ENIAC은 뭐예요? 전기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이에요. 일렉트로닉.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IBM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IBM의 회사는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IBM이 또 IBM과 관련된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에커트하고 모클리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쭉쭉 발전하다가 점점 소형화도 되고 노트북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 때.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요 사람이 에커드인지 모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람이 지금 어디 룸 안에 들어있어요. 방 안에. 근데 이 사람은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컴퓨터 본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본체 안에. 지금 컴퓨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없죠?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 안에 사람이 들어갔답니다. 애니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이제 순서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애니악, 그 다음에 에드삭, 에드박, 유니박. 여기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유니박.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애니악이에요. 애니악. 자, 요게 이제 에드삭이에요. 그러면 애니악이 만들어지고 에드삭이 만들어졌는데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사를 또 쓰죠, 제가. 애니악은 뭐 때문에 의미가 있냐? 최초니까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컴퓨터에다 뭔가가 플러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뭘 업그레이드 했을까?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러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반대는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란 말인가? 맞아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 그러면 에드삭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들었다면 애니악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란 말인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러면 지금은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도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게 뭐야? 라는 거예요. 뭘까요?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본체 안에다가 깔아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그러면, 애니악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사람이 직접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갔다 와서 집어넣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왜 중요하냐? 점점 컴퓨터가 이제 작아지는 것들이에요. 점점 컴퓨터가 작아진다. 프로그램의 내장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때문에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니박이 잠깐 나와버렸는데 애니악, 자, 애니악, 에드삭, 그 다음에 아까 에드박인데 요것도 이제 에드삭에서 업그레이드를 했겠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서 뭘 업그레이드 했을까? 이제 이진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진법. 우리 0과 1은 이진법. 누가 있냐면 미스터 폰 노이만이 했답니다. 이진법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세대냐? 지금 몇 세대일까요? 자, 지금은 5세대 컴퓨터입니다. 5세대. 그러면 1세대 컴퓨터에서 핵심 부품을 사용한 게 뭐였냐면 진 공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진 공간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면 요 안에 요 애니악 요 안에가 진 공간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박이라는 게 이제 상업용으로 최초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의 모양을 갖췄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겠네.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최초로 만든 게 유니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또 IBM이 나오고, 4세대, 그래서 이제 4세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그 CPU에 들어가는, 쉽게 이야기해서 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얘네들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그래서 4세대 컴퓨터. 그 다음에 지금은 5세대의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대별로 1, 2, 3, 4, 5, 1세대의 주요 소자는 뭐였냐면 진공관, 2세대의 컴퓨터의 주요 소자는 뭐였냐면 트랜지스터, 3세대의 주요 소자는 IC, 집적회로. 그러니까 집약해서 조그맣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적회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집적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작아졌어요. 근데 점점 작아지고 많은 양의 집약화를 쓰는 large scale IC, LSI. 그 다음에 5세대는 Very Large Scale IC, VLSI. 여기는 이제 4세대로 구분을 했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4세대 안에 5세대로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CPU, 중앙처리장치의 핵심 구성 요소예요. 우리 CPU 잘 만든 회사가 어디냐? 인텔이에요.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지금 뭐 CPU 좋은 거 그러면 i5, i7 이렇게 가겠죠. i3 뭐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가 i3, i5, i7 좋은 거는 i7. 그래도 i5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수업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제 산업 전 분야에서 뭔가 혁신이 일어났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전기를 만들었네요. 2차 산업은 전기 때문에 대박 친 거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뭐 대박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그 다음에 VR, AR, 웨어러블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베이스, 이 사물 인터넷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물 인터넷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사물 인터넷 배운 건 아니고, 사물 인터넷의 아주 가장 쉬운 기본, 베이직을 하는 거예요, 베이직. 근데 이 베이직에서도 가장 기본인 것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코딩을 하다 보니 여러분의 뇌가, 브레인이 점점 생각하는 님들이 막 발전하면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제 보면은, 코딩 힘들어. 코딩 하고 있는데, 내가 점점 똑똑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해가지고, 코딩을 하면서 우리는 뭘 상승시키냐면, 논리적 사고를 향상을 시킬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두이노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두이노. 아주 쉬운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사물을 인터넷에 이제 이미 발달해 있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요. 뭐 하려고? 왜 연결해? 사물을 왜 연결해요?
컨트롤 하려고 그러죠. 컨트롤 하려고. 멀리서 사물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여기 컨트롤 하려면 뭐 통신도 돼야 될 것이고, 뭐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그러면 또 프로그램이라는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프로그래밍의 행위인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딩. 그래서 LED 우리는 이제 직접 뭘 하는 건 아니지만 LED를 켜거나 뭐 이런 걸 하거나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사물 인터넷, 논리와 IoT. 여기서 말하는 IoT가 요 IoT인 거예요. 요 IoT. 아셨죠? 요 IoT의 기초를 합니다. 혼자서 아니 여러 명이서 팀으로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렵다 보니까 동영상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뭐 3차 1강좌는 이런 이론 쪽 시간을 좀 가졌네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